혹시 여러분은 매일 어떤 기름을 드시고 계신가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기름 잘못 쓰면 우리 몸 안에 암세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기름이 곧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죠.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무심코 먹는 기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88살이 된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있는 내과 과장 김철민입니다. 저는 단순히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 4일은 병원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내리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직접 건강서적을 탐독하며 새로운 의학 지식을 탐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도 환자분들의 식탁 위 기름병 하나를 바꾸는 데서 찾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제주인가요?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88살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매일 약을 달고 사는 모습이 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료를 보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기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 식단을 관리하고 어떤 기름이 좋고 어떤 기름이 나쁜지 수없이 강조하며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5년 전 제 아내인 이정자 여사가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위경련 때문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여겼지만 병원 검진 결과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성위염과 장점막 염증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황했고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왜 내 아내의 질병을 미리 막아주지 못했을까?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식단을 면밀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위해 기름을 따로 챙겨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고 아침 공복에는 아마씨유 한 스푼을 꼭 먹었으며 간식처럼 견과류를 따로 들이키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나 매체에서 몸에 좋은 기름이라며 극찬하던 것들을 맹신했던 것이죠. 기름은 몸에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건강을 위한 과유불급의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내의 사례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 외에 기름에 대한 모든 것을 새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기름의 종류뿐 아니라 섭취 방법, 조리 온도, 보관법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며 진짜 안전하고 현명하게 기름을 섭취하는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름은 좋은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좋다고 믿고 과신하는 습관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암 환자분들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살 이후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이며 젊은 세대에게도 미리 알아두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건강을 위해 어디서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시겠어요? 아마 기름처럼 매일 사용하는 것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암을 자극하는 잘못된 기름 습관 5가지. 첫째, 공복에 기름부터 먹는 습관. 건강을 위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의 활동을 돕고 변비를 해소한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등의 속설 때문이죠. 하지만 기름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담즙 역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66살의 김은자님은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꾸준히 먹다 심한 속쓰림과 담낭 통증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염 증상으로 여겼지만 정밀 검사 결과 담낭에까지 무리가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고 담즙이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미 위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이 직접 닿으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만성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위염, 위축성 위염, 담낭 절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기름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굳이 공복에 기름을 드시겠다면 위 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죽이나 부드러운 채소 수프에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기름은 식사 중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기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복에 기름 한 스푼이라는 민간요법에 현혹되기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에 맞춰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공복에 기름을 드시고 계신가요? 둘째, 플라스틱 통에 기름 보관하는 습관. 기름은 산소와 빛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기름의 산패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플라스틱 통은 유리병에 비해 산소 투과율이 높고 자외선도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68살의 정미화님은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산 플라스틱 기름을 주방에 몇 달씩 두고 사용하다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 그리고 만성 피로로 고생했습니다. 그녀의 기름을 확인해 보니 이미 심하게 산패되어 있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성 물질을 생성하여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의 독성 물질은 체내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 불량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짙은 색 유리병에 담고 개봉 후 한두 달 이내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냄새가 역하게 변하고 색이 탁해지며 때로는 끈적이는 질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면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되도록 소량씩 구매하여 빨리 소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용량 제품은 아무리 저렴해도 산패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름을 소분하여 작은 유리병에 담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산패를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씨유나 들기름은 산패에 더욱 취약하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더욱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주방 기름병은 어떤 통에 담겨 있나요? 셋째, 고온에서 기름을 태우는 조리 습관. 기름은 종류마다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이 온도를 넘어 연기가 날 정도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63살의 나무현님은 고기볶음을 자주 해 드셨는데 팬을 충분히 달군 후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염증 수치도 높아져 걱정이 많았는데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기름이 타면 아크롤레인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이는 간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간 기능 저하와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부침개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는 기름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은 160도 이하 저온에서 사용해야 하며 볶음 대신 찜, 조림,
데침 요리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볶음 요리를 해야 한다면 팬이 충분히 달궈진 후 불을 약하게 줄인 다음 기름을 넣고 재료를 빠르게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변질이 시작된 것이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불을 끄고 새로운 기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올리브유와 같이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특히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튀김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름의 종류별 발연점을 미리 알아두고 요리법에 맞는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조리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고 계신가요? 넷째, 여러 기름을 무심코 섞어 쓰는 습관. 주방에 여러 종류의 기름을 두고 요리 종류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아마씨유, 참기름, 버터 등을 번갈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흔한 살의 이창호님은 아마씨유, 들기름, 카놀라유를 번갈아 사용했는데 간 기능 저하와 만성 소화 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름을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지방산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의 비율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기름만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불균형하게 섞어 먹는 것은 오히려 만성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기름마다 지방산의 구성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은 하루 한 가지만 소량으로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합 기름은 산화 위험이 높아지고 몸속 지방산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인 섭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는 들기름만 사용하고 다음 주는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사용은 몸이 특정 지방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혼합 기름 제품보다는 단일 성분 기름을 구매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이므로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기름을 섞어 쓰고 계신가요? 다섯째, 채소 없이 기름만 먹는 식습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마치 영양제처럼 기름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야 제 역할을 합니다. 채소 없이 기름만 먹는 건 영양 흡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68살의 조경자님은 기름 드레싱만 잔뜩 넣은 샐러드를 매일 드셨지만 놀랍게도 비타민 D 결핍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기름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생각했지만 기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인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의 섭취가 부족했거나 채소의 종류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만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데친 채소, 나물, 브로콜리, 당근 등과 함께 드셔야 하고 1티스푼 이내 소량 사용이 기본입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고 드레싱은 소량의 기름과 식초, 레몬즙 등을 섞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종류를 다양하게 바꾸고 색깔이 진한 채소를 포함하여 지용성 비타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당근, 호박 등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기름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조력자이지 그 자체가 모든 영양을 제공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단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기름 섭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충분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기름 사용을 위한 실천 방법 3가지. 첫째, 냉압착 기름을 선택하세요.
냉압착 방식은 고온 화학 처리 없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영양소 보존율이 높고 산화가 덜합니다. 이 방식은 씨앗이나 과일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고열을 가하지 않으므로 열에 약한 지방산이나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 미량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더욱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열에 매우 취약하므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추출된 기름은 영양소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냉압착 문구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지 말고 제조일자, 유통기한, 개봉일자도 꼭 확인하세요. 아무리 냉압착 기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될 수 있습니다. 기름의 산패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신선한 기름을 선택하여 산패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고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더라도 개봉 후에는 공기와 접촉하여 산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봉일을 기록해두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기름 마케팅 문구에 속지 마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름 제품들 중에는 유기농, 프리미엄, 프레스드 등 현혹적인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어도 트랜스지방이나 정제 혼합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일 뿐 실제 기름의 품질이나 성분을 보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포장이나 현혹적인 문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식품 라벨을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와 상가, 지방산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기름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지방산 비율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의 함량을 알려줍니다.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 섭취가 과도한 경향이 있으므로 오메가3 함량이 높거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균형 잡힌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포장지보다 숫자를 보는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강을 지키세요. 셋째, 기름보다 조리법을 먼저 바꾸세요. 기름 섭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샐러드엔 기름 드레싱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고 볶음 요리는 육수나 물로 대체하며 버터나 마가린 대신 들기름 몇 방울만 더해 보세요. 기름은 요리의 맛을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도한 기름 섭취는 체중 증가, 염증 유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름 섭취량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런 조리 습관이 체중 조절, 염증 억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암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듬뿍 넣기보다는 소량만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무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이나 부침개 대신 찜이나 구이,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하며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조리법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섭취하게 돕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혹은 암을 부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8가지 팁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지침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어떤 기름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공식품을 드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냐고 생각하며 질병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라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름병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암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제 경험상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한 선택을 시작한다면 분명 달라진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88살인 저도 매일 새로운 건강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다. 이 다짐이 제가 88살에도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나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 없이도 맛있는 식단 구성법을 소개해 드릴 겸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실질적인 팁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